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린 우드 변호사가 12월 30일 연방대법원에 다음 주에 있을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를 막기 위해 긴급 청원을 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들이 조지아주 의회가 규정한 선거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1월 5일로 예정된 결선 투표를 멈추라는 명령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우드 변호사는 선거당국이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 투표기계 한 개를 포렌식 검사를 위해 제공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청원서에서 우드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발생한 대규모 선거 사기를 폭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상원 선거 결선 투표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 선거법 연구소위원회는 어제 열린 청문회 중에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 발명가인 조반 퓨리처가 소개한 방법에 따라 풀턴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감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퓨리처는 이날 단 몇 시간 안에 부재자 투표용지에 부정이 있었는지를 포렌식으로 검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주 정부 당국이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풀턴 카운티의 대변인은 카운티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카운티는 모든 관련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 국무장관 및 의회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풀턴 카운티의 한 대표원은 주 의원들에게 자신이 개봉한 우편 투표 상자에는 110개의 접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투표용지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 퓨리처는 그의 팀이 그것이 사실인지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서부에 제한된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베이징에 있는 공산주의 정권 및 인민해방군과 연결된 중국인 소유로 국가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에폭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소유의 GH, 아메리카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2015년부터 텍사스주 발베르데 카운티에 50에서 130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13만 에이커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 투자 회사의 뒤에는 인민해방군의 전직 관료였던 선 광신이 있습니다. 재무부 가 주재하는 CFI-US 위원회는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 결과 풍력발전소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프로젝트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에폭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땅을 중국이 통제한다는 점과 미국의 전력망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잠재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주리주의 조시 헐리 연방상원의원은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절차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하원에서는 25명 이상이 동참한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지만 상원의원이 확실하게 선거인단 이의 제기를 나서겠다고 밝힌 경우는 헐리 의원이 처음입니다. 헐리 의원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펜실베니아가 자신들의 선거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포함한 거대 기업들이 조 바이든을 지지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전례 없는 노력을 지적하지 않고서는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한다고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유권자 사기 의혹들을 조사하고 미래의 선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면서 과거 2004년과 2016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선거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이의 제기를 했었고 당시 언론들은 그들을 칭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미네아폴리스에서는 1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벽돌과 얼음 덩어리를 경찰관들에게 던지며 공격했다고 스타트리뷴지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날 오후 6시경 경찰이 중범죄 용의자에게 총을 쏴 사망한 사건이 팍스TV로 방송되자 그날 밤 바로 시위대가 모이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경찰은 앞선 사건에서 용의자가 먼저 총을 쏴 경찰이 대응 사격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사건 당시 경찰관의 바디캠에 녹화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면서 시위대가 평화를 유지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스타트리뷴의 킴 하야트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시위대의 공격이 발생하자 경찰관들은 방어용 무기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서 측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의 선거가 비헌법적이라고 선포하고 의회가 다른 선거인단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선거 관련 항소심을 연방대법원에 냈습니다. 소장에는 2020년 대선 당시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들이 불법 부재자 투표함을 시행하고 개표원들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의 불법적인 수정을 강요했으며 입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유권자 신분증을 회피하려고 무기한 제한이라는 상태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만 장의 부재자 투표용지가 위스콘신주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개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성명을 통해 제7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경우 선거를 실패한 것으로 무효화하고 바이든 선거인단을 해임하며 위스콘신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임명하도록 요구한다고 구체적으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마크 브루노비치 법무장관은 어제 주의회가 선거당국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11월 3일 대선에 집계된 우표 투표용지와 투표용지의 이미지 스캔 등 자료를 주의원들이 요구하자 카운티 선거당국 관료들이 의회 소환을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브루노비치 장관은 애리조나주의 헌법이 선거의 순수성을 확보하고 선거권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소환에 불응하는 카운티 관계자들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설명에는 의회 의원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면서 상원이 투표기계와 수백만 투표용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적절한 헌법적 장치인지가 관건인데 법무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은 팟캐스트 제작사 원더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더리는 향후 아마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뮤직을 통해 서비스하게 됩니다. 인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이 회사의 가치를 3억 달러 수준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9월부터 아마존 뮤직에 팟캐스트 서비스를 추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아마존이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목록을 강화하는 최근의 움직임이라고 팍스 비즈니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고 계획된 일정보다 하루빨리 휴가를 중단하고 백악관에 복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대통령의 이른 복귀가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이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한 뒤에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대통령의 조기 복귀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서 지난 20일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지역으로 로켓 공격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이란에 대해 경고하는 트윗을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인디펜던트는 티켓값이 $1,000에 달하는 마라라고 새해맞이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국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93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세뮤얼 리틀이 어제 오전 숙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약 범죄로 2014년 투옥된 리틀은 지난 2018년에 자신이 90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 심장병과 당뇨를 앓던 리틀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바라고 뒤늦게 과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약 50여 건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박스뉴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자거나 매춘 여성이었고 그나마 상당수는 실종된 사실이 신고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지아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조지아주 상원이 어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상원 안에 이 선거법 소위원회라는 소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에서 청문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 중에 조반 퓰리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ID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ID 시스템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주장을 했습니다. 포렌식 검사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재검표라는 것을 조지아에서는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우표투표에 대한 서명 대조 확인, 이것도 이제 캅카운이 한 것이지만 그곳에서 샘플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 결과들에 문제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선거를 뒤엎을 정도로 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해가지고 다 무마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의혹이 생기는 것이죠. 저희가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의혹이 풀리질 않는다. 분명히 문제된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 이걸 한 곳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면 분명히 뭔가 나올 거다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이거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런 주장이 계속 펼쳐졌었습니다. 캅카운이 한 곳만 저희가 이 우편투표 용지에 있는 서명을 대조 확인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2주가. 전체 부재자 투표가 15만 개였다고 하는데 그 부재자 우편투표 15만 개 중에서 10%인 15,000개만 샘플링 해가지고 이 서명 확인 작업을 한 거였는데 15,000개 검사하는데 이게 2주가 걸렸습니다. 2주가. 그러니
이게 지금 거의 500만 표가 넘게 나온 이 조지아 선거전에서 120만 표 정도가 이 부재자 우편 투표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감사를 하느냐 이거죠. 감사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해왔던 것인데 조반 퓰리처라고 어제 이 조지아주 상원에 나와서 증언을 한 이분이 그거 진짜 금방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제 풀톤 카운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보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풀톤 카운티야말로 문제가 정말 많이 지적된 곳이죠. 그런데 이 풀톤 카운티에서 부재자 투표가 몇 개가 나왔냐면은 무려 52만 개가 넘는 부재자 투표가 나왔습니다. 52만 8천 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퓰리처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50만 개 정도 검사하는데 2시간이면 된다 이랬습니다. 2시간. 2시간이면은 포렌식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만 명 거를.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죠.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어쨌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 상원에서 상원의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빨리 해야지 해가지고요. 풀톤 카운티에 대해서 포렌식 감사를 실시해라 라고 주 상원에 안건을 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 상원의 명령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주의회에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주의회는 이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명령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이따가 제가 애리조나주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애리조나주에서는 지금 곤란한 일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지아주에서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지금 이제 선거관리 당국에다가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풀톤 카운티 선관위에서는 이 청문회에 본인들이 참석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주 당국이던 이 의회든 법 안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톤 카운티에서 조만간 포렌식 검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 풀톤 카운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동영상 보신 분들 많으시죠? 사람들 수도관 터졌다고 다 나가라고 해놓고 갑자기 테이블 밑에서 뭐 꺼내죠? 가방 같은 거 꺼내가지고 거기서 이 투표용지를 꺼내서 그거를 이제 개수를 하는데 참관인들도 없는 상태에서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표원들이 자기들끼리 개수를 하죠. 그리고 어떤 개수원은 이 동영상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개표기에다가 한 번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집어넣는 모습이 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것이 중복 개표다. 중복 스캔이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선관위 측에서는 이건 중복 스캔이 아니라 이 기계가 스캔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여러 번 더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스캔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복했을 뿐이지 한 사람의 표가 2번, 3번 투표한 거로 처리가 된 이게 중복 투표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반 퓰리처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포렌식 감사하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예, 다 나온다. 뭐가 문제인지 다 나온다. 그리고 또 풀톤 카운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개표를 하는데 개표원이 하루 이틀 한 개표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간의 경력이 있는 개표원인데 개표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깨끗한 종이가 나왔다는 거죠. 원래 우편 투표면 이게 접혀져서 봉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접힌 자국도 없는 깨끗한 투표용지가 110장이 한 뭉탱이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포렌식 감사를 하면 이 퓰리처 씨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남들은 몇 주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 2시간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 상원에서 어제 해라. 이거 포렌식 해라라고 지금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결과가 하루속히 진행이 돼서 1월 6일 전에는 이 선거인단 개표하는 1월 6일 전에는 이 국민들한테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애리조나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애리조나주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한 것을 개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사회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진행을 맡아서 개표를 직접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개표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정선거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선거인단을 지금 했다, 이랬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지금 민주당 선거인단들이 지금 쭉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 봤을 때는 거기는 부정선거가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공화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선거인단 내보내자 해서 내보낸 곳들이 7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개 주에서 이렇게 주의회가 따로 공화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선거인단을 따로 낸, 그래서 2개의 선거인단 명부가 도착해 있는 그런 주들이 7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것들을 개봉을 할 때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느 쪽 주 정부가 보내온 것이냐 아니면은 주 의회가 보내온 것이냐, 어떤 선거인단 명부를 열 것인가, 이 결정을 하는 부분들에 이제 대한 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의사 진행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주가 가장 먼저 이게 이제 도마 위에 올라오느냐, 그게 바로 애리조나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 이 개봉은 알파벳 순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엘라바마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칸소주를 하게 되는데, 엘라바마주나 아칸소주나 이건 뭐 부정투표에 대한 논란이 없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 선택이 될 것이고요. 알래스카도 있습니다. 근데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가 올라오게 되는데, 애리조나주는 지금 이제 2군데에서 보내온 선거인단 명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될 거죠. 이의제기 하냐, 이의 있습니다,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진행하게 되는 게 애리조나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리조나주에서 일단 기선 잡기가 좀 돼야죠. 만약에 거기서 이건 부정투표가 아니었다라는 쪽으로 그냥 가버리고 그 주 정부에서 보내온 선거인단 명부가 인정이 되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주들도 줄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애리조나주에서 이것이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라는 논란이 제대로 토의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다른 주에서도 이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주들이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런 곳들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애리조나하고 조지아, 미시간 이런 곳들이 앞에 있는 주들입니다. 이제 앞에서 개봉이 되는 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들이 지금 앞에서 선전을 해 주어야, 그래야 이 뒷부분으로 갔을 때 펜실베니아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이런 주들로 왔을 때에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미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돼 있고 주의회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주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란의 여지를,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기가 좀 더 쉬운 편인데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조지아주를 말씀드렸다시피 주의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한테 그 포렌식 감사하자라고 지금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이 메리코파 카운티에 있는 선관위원들이죠, 거부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상원에서 메리코파 카운티 선관위에다가 소환장을 보냅니다. 기계하고 투표용지 다 의회로 가지고 와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기계하고 투표용지는 우리가 보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의회에서 소환장에 불응하니까 법원에다가 보냅니다. 법원한테, 아니 우리가 소환장을 보냈는데 지금 카운티에서 소환장을 거부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명령을 내려달라. 주의회의 명령을 따르라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의회의 요청을 기각합니다. 기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거는 법원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다. 의회에 니네들이 이런 힘이 있다. 이거 법적 구속력이 있다. 더군다나 이 마리코파인 선관위원들은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들한테 의회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공무원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간단하게 결의안을 하나 만들어라. 결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선관위원들이 의회의 명령을 거절했다. 이거는 의회를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모독죄를 씌워가지고 강제 소환을 해라. 그러면 된다.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그걸 제대로 지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지금 다 끝났거든요.
의회를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 것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애리조나주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 소견서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 소견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의회가, 법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환에 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 소견입니다. 그런데 메리코파 카운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은 아직까지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의회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을 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선거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정도의 권한일 뿐이지 직접 기계라든가 이 투표 용지를 자체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의회의 권한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도 역시 jurisdiction, 그러니까 관할 권한에 대한 문제인데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감독권일 뿐이지 어떤 기계라든가 투표용지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은 아니다.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왜?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가 모든 선거를 다 직접 개입해가지고 의회가 자기 구미에 맞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 서로 각기 다른 부서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서 어느 한쪽으로 일이 치우쳐지지 않게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민주주의 헌법 정신인데 그런데 지금 입법부에서 주 입법부에서 지금 강제로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이 행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주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 선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투명한 선거고 깨끗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법원이 말을 안 하느냐. 오히려 거꾸로 지금 마치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지금 막 들고 나오는 거죠. 기계에 대한 관리, 보유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다. 포렌식을 하려고 그러면 니들이 와서 막말로 얘기하면 니들이 와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포렌식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애리조나 주 의회에서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것들을 가져와라, 내놔라 라고 압수하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현장으로 사람들을 직접 파견해서 검사하면 지금 현재 볼 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고 그 포렌식 검사하겠다고 의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애리조나 주 의회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좀 치우쳐져서 그렇게 됐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포렌식 감사가 목적이면은 선관위원들 말을 들어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감사할게 라고 직접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포렌식 감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기계라든가 투표용지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메리코파 카운티에서는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각종 민간단체에서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부정투표 나온 게 17만 명은 아예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집으로 우편물이 왔다라든가 아니면 본인은 지금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는데 투표용지가 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투표하러 와봤더니 투표한 것으로 돼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인단 투표를 개봉을 할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될 대상이 바로 이 애리조나주이기 때문에 애리조나주의 이 문제가 이 투표, 선관위원과 이 주의회와의 갈등이 빨리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포렌식 감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1월 6일 날 선거인단 개봉을 할 때 적지 않은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당연히 적절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서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거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주 안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실한 입지를 가지고 1월 6일 날 의회 모임에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입지를 가지고 연방의회가 소집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 단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각별히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제 오늘이 12월 말일이니까 1월 6일까지는 한 5, 6일 정도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태까지 애리조나주 의회에서 보여준 그리고 애리조나주 공화당 쪽에서 보여준 움직임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꾸 법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생떼 써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고요. 분명하게 주 의회가 소환할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소환장 발부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의회 사람들이 들어가서 직접 카운티에 가서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 감사 결과를 놓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 결과 이렇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연방의회로 가지고 와야 그래야 이 연방의회에서 이 선거인단 투표 개봉을 할 때 첫 문제가 되는 애리조나주 얘기 나오고 이 있습니까? 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서명했습니까? 누가 서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토론이 벌어지겠죠. 상하원 쪼개져가지고 그때 연방의회 연방의원들이 이거 애리조나주 진짜 문제 있는 거 확실하다라고 증거로 이거 포렌식 감사한 결과다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있었는지 어제 갑자기 휴가 일정을 좀 조기에 끝내고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먼저 도착한 것인데 그게 왜 화제가 되는지 사실 저도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루 먼저 백악관으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하루 먼저 복귀했다라는 것을 놓고 각 언론사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 문제가 조시 할리 상원의원의 발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시 할리 상원의원은 아주 친트럼프 의원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백업하고 있는 그런 의원인데 선거인단 투표가 개봉이 되는 1월 6일 날 그때 나는 이의제기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상원의원은 1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원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이의제기할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할 거다라든가 아니면 하원에서 이의제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관심 있게 볼 것이고 동참할 의향이 있다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지만 직접 내가 반대하겠다, 이의제기하겠다라고 나선 의원이 상원의원 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할리 의원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이죠.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했다라는 백악관 또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결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1월 6일 날 펜스 부통령이 원래는 이 선거인단 개봉하는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그런 여행 계획이 짜여져 있었는데 이거 취소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 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던 것은 사실 며칠 됐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1월 6일 날 개표 이후에 개봉한 이후에 후폭풍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1월 20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진짜 몸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휴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해외에 순방하고 이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문 일정 같은 거는 진작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까지 지금 요번에 더 덧붙여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빨리 복귀하고 연방 상원의원이 이의제기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폭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연방 하원의원들 중에서 100명은 동참할 거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 본인이 직접 이의제기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연방 하원은 현 연방 하원 의원과 이제 1월 3일 날 새로 취임하게 될 당선인까지 다 합쳐서 한 25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의제기 서류에 공동 서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 100명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실제로 이의제기가 있은 뒤에 상원과 하원에서 토론이 벌어지게 되고 각기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투표를 했을 때 하원을 통과하려면 그러면 절반 이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공화당 숫자가 지금 일단 절반이 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원 숫자들을 더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원 연방 하원 의원들이 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불과 한 20여 명만 끌어온다면 10몇 명만 끌어와도 지금 하원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 바로 눈앞에 두고 과연 배반하는 표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굉장히 혼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몸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휴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히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국회가 파행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국회가 만약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대통령 선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서로가 자기네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라고 막 그렇게 아우성치는 이런 이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은 의회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아무런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입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이 이번 선거다라는 말을 예전부터 해드렸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고 정말 미지의 세계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안개 거치듯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사실은 그런 혼탁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냐 하면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1월 6일이 되기 이전에 주 의회에서 주 정부가 결정한 선거인단 결과를 뒤집는 의정 활동을 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거냐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 정부에서 보냈던 선거인단은 주 의회가 무시하도록 하고 주 의회에서 새로운 선거인단을 보내게 뒤집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느냐? 1월 3일이 각 주별로 의회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되죠. 상원, 하원이 다 개원을 하게 됩니다.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죠. 1월 3일, 1월 4일, 이틀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동안 주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나온 선거인단은 의회가 인정할 수 없다. 헌법이 준 의회의 고유 권한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선거인단을 인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거인단 지명을 새로 하는 겁니다. 의회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명단이 펜스 부통령한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1월 4일까지만 펜스 부통령한테 도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 주의회에서 그런 활동을 벌여준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활동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인단 숫자가 자체가 뒤집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월 6일 날 개봉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정식으로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이미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다 증거가 나온 상태이고 의회가 모여서 법을 제정을 하는 지금 선거인단이 잘못됐으니 새로운 선거인단을 내세우겠다라는
법안을 제정을 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주에서도, 조지아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도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지금 미시건, 또 위스콘신 이런 주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의회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아주 평화롭게, 뭐 이게 진짜 평화로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평화롭게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개봉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의회가 혼란스러워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과연 그 시간 안에 주의회가 그런 활동을 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최악의 사태를 감안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텍사스주에서는 한 중국인이 세운 회사, 중국인이 투자한 회사가 텍사스주에 있는 땅을 엄청나게 사들였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폭타임즈가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폭타임즈는 워낙에 이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반공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매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이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이 투자했다라는 GH 아메리카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회사가 무려 13만 에이커의 땅을 샀다는 겁니다. 13만 에이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는 웬만한 도시 하나 크기를 넘어섭니다. 굉장히 좀 규모 있는 도시 수준입니다. 13만 에이커 정도면은.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사들여서 거기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세우겠다. 한 50에서 130개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이 사주는 주변에 있는 농장들도 지금 10여 개 이상 농장들도 다 사들였다. 그런데 이 땅들을 사놓고 나서 좀 수상쩍은 모습들을 보인 겁니다. 뭐냐면 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좀 높은 벽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담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주변 지역을. 뭘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사를 하니까 공사 현장을 가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풍력 발전소라는 것이 또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 기반 시설인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기를 생산을 한다는 것은 서비스, 민간 기업들이나 혹은 민간인들,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모종의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전력을 차단해버리면 그 지역에는 일대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스위치는 전기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중요한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건 국가 기반시설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중국인이, 그것도 보통 중국인이 아니고 인민해방군의 관료를 했던, 전직 관료를 했던 인민해방군 출신의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이 땅이 가라앉는다. 앞으로는 일본이 이제 바닷속으로 다 침몰할 거다.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해외에다가 땅을 막 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 특히 남미 쪽에 땅을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중국이 땅을 사들인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선광신이라는 이 양반은 뭐 엄청나게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가 뭐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 돈 투자해서 부동산 사들이는 게 불법은 아니죠. 현재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현재 이 양반이 뭐 인민해방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분도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관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냄새가 난다. 이런 이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지금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알게 모르게 미국 속에 스며들어와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엔 뭐 스파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 스파이들 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뭐 하버드 대학에 있던 대학 교수가 스파이 활동하다가 잡히는 이런 상황,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조지아 텍이라고 조지아 공대에 와서 강연도 하고 갔습니다. 각 대학의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정권들이 각 대학의 정부 지원을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연구진들이 본인도 모르게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중국 정부의 사상에 본인 스스로가 세뇌되고 동화되는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이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물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부동산 투자, 아주 정상적인 투자죠. 일자리 창출, 미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미국 행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주지사들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일자리 창출해준다고 해외에서 들어와서 투자해준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데 우리 세금 안 받을게 막 이래가면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길을 통해서 은연중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국가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전력 시스템을 만든다. 만약에 그 땅에다가 무슨 이상한 다른 짓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음모론을 좋아하는 분들은 5만 가지 상상을 다 해낼 수 있는 이 아주 좋은 소스가 지금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계속 침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이 국제 질서가 점차 이 과거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제가 보도해드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그 반중 감정이 혹시 미국 사회에서 생기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국 사람이라든가 일본 사람이라든가 이런 아시안계 인사들이 같은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전하게 제대로 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이 선두 국가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새해를 맞이하셨겠는데요. 새해를 맞이하신 동포분들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2020년 마지막 날에 보시는 저희 동포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나오고 보니까 이 또한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또 새해가 되면 그러면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또한 다 지나갈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지혜라고 말하죠. 그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우리 동포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같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2020년 그 힘든 과정을 지내왔는데 또 무슨 일을 당신들 그거 하나 못 이겨내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아니네요. 이제 내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